안녕하세요. 2025년 가을 시장 분위기가 좀 이상했죠?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시장을 뒤흔들었던 이 혼란의 진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바로 맞이하게 될 2026년 1월에는 과연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그 그림을 명확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금리 인하라는 분명한 호재가 있었는데 왜 시장은 오히려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매일 보는 주가지수, 그 너머에 있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 그 엔진룸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합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가을의 공포, 그 정체는 대체 뭐였을까요? 2025년 가을 모두가 금리 인하에 환호할 줄 알았는데 시장은 오히려 역설적인 유동성 가뭄을 겪으면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변덕이 아니었고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차트가 바로 그 달러 가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2025년 가을에요, 은행들이 연준에 돈 좀 급하게 빌려달라고 하는 이 레포 운용 규모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 차트에서 붉은색으로 솟구친 부분 보이시죠? 이게 바로 시스템 전체에 달러 한금이 바싹 말라붙고 있는 위험 신호였던 겁니다. 2019년에 시장을 뒤흔들었던 그 레포 발작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더 놀랍습니다. 2019년과 2025년 상황이 무슨 평행이론처럼 정말 닮아 있거든요. 왼쪽 2019년을 보세요. 레포 금리가 폭등하니까 연준이 낫QE라는 이름으로 돈을 풀었고 그 뒤에 엄청난 랠리가 시작됐죠. 이제 오른쪽 2025년을 볼까요? 원인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문제가 터졌고 연준은 이번엔 RMP라는 다른 이름으로 또다시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이후에 대규모 랠리가 왔다면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요?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대체 이 달러 가뭄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글로벌 금융의 배관 시스템, 그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봐야 합니다. 바로 레포 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우리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여긴 매일 수조 달러가 오가는 금융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들이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하룻밤짜리 급전을 빌리는 곳이죠. 이 중앙 펌프에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 전체의 혈액순환, 그러니까 달러 유동성이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2025년 가을에 바로 이 펌프가 꽉 막혀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첫째, 미 재무부가 국채를 정말 쓰나미처럼 쏟아냈고, 둘째, 이걸 사줘야 하는 큰손 은행들이 이미 배가 불러서 더는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이 배관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시스템 전체에 동맥경화가 온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채권은 너무 많은데 달러가 부족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의 배관 문제가 왜 태평양 건너 우리 한국 투자자들을 이렇게 아프게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급해지니까 거대 자금을 굴리는 글로벌 펀드들이 가장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자산부터 팔아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달려간 현금 인출기, 그게 바로 우리 한국 시장 코스피였던 거죠.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14조 4천억 원. 2025년 11월 딱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빼내간 돈입니다. 이건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기록했던 공포의 매도세보다도 더 큰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 인출이었어요. 이 흐름이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간 이른바 원화의 죽음의 나선입니다. 한번 보세요. 외국인은 달러가 급해서 한국 주식을 팔고 동시에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을 사려고 원화를 팝니다. 양쪽에서 원화를 파니까 원화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럼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진 외국인들이 주식을 더 세게 내던지는 이런 악순환이 완성된 겁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환율에 나타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1,450원을 그냥 훌쩍 넘어버렸죠. 많은 투자자분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 경제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저 멀리서 시작된 글로벌 달러 가뭄이 만들어낸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연준의 구원 등판. 시장의 비명이 정말 극에 달하자 마침내 연준이 이 꽉 막혔던 배관의 수도꼭지를 다시 틀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제롬 파월 의장은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조치를 기술적 조치라고 표현하면서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죠. 하지만 시장은 그 말의 행간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이름이 뭐든 간에 연준이 다시 돈을 푼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으니까요. 연준이 내놓은 해법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월 400억 달러, 매달 이만큼의 국채를 연준이 직접 사들여서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겠다는 뜻입니다. 가뭄으로 바싹 말라붙은 저수지에 거대한 물줄기를 쏟아붓기 시작한 거죠. 네, 공식적인 이름은 양적 완화 QE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할까요? 효과는 사실상 똑같습니다. 연준이 자산을 사들이고 돈을 푼다. 즉,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다시 늘어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이름보다는 돈의 흐름에 반응하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가 2026년 1월을 기다리는 이유. 연준의 이런 움직임이 시장 반등의 무대를 완벽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정말 혹독했던 가을을 지나 우리가 왜 희망을 품고 1월을 기대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등 시나리오는 이 그림처럼 명확합니다. 연준이 돈을 풀면 레포 시장이 안정되고 달러 가뭄이 끝나면서 그동안 너무 강했던 달러는 약세로 돌아설 겁니다. 자, 달러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한국 같은 신흥시장 자산이 훨씬 싸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죠. 즉, 우리 시장을 ATM 취급했던 그 자금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와 돈을 넣을 차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전망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월가의 컨센서스이기도 하죠. 이 표를 보시면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네로라 하는 기관들이 전부 유동성 공급과 달러 약세를 핵심 이유로 꼽으면서 비슷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유일한 변수는 연준이 푼 이 돈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경우겠죠. 하지만 그건 아마 2026년 하반기에나 걱정할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다가오는 1분기, 특히 1월에는 유동성이 이끄는 장세를 기대해 볼 만한 환경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혹독했던 가을의 정점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연말 휴가를 끝낸 은행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1월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한국 투자자들 역시 눈앞에 원달러 환율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거대한 글로벌 달러의 흐름이라는 더 큰 맥락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